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F5를 한 김에 지금 도안 준비 중인 리버 스웨터를 입고 와봤고요.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S 사이즈이고 지금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두 번째 샘플을 뜨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 얘기도 해야지. 지난번 영상에 외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늘은 창문을 닫고 스웨터도 입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에어컨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의문의 쿵쿵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무튼 리버 스웨터 실정리를 하고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버전은 그때 촬영한 걸로는 제가 실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쪽인가 이쪽인가에서 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도 실 막 주렁주렁 나오고 여기서도 막 나오고 이렇게 주렁주렁 실을 매단 채로 사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쭈님께서 언니 실 정리 안 했어? 이러고 DM이 와가지고 네, 실정리를 미루다가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잘 안 입을 것 같아서 실정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들켜가지고 실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리버 스웨터고요. 실은 에일라 공방 사장님께서 선물해주신 퓨어 알파카 한 겹 단독으로 떠줬고요. 3.5mm로 뜨면은 이렇게 예쁜 스웨터가 완성이 된답니다. 막상 실정리를 하고 입어보니까 이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되게 제가 뜬 다른 옷들에 비해서는 무거운데 단독으로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터치감은 되게 부드러운데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동물성 털이 많이 함유된 그런 성분의 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거든요. 제 기준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니즈니츠님께서 이게 한 2년은 넘은 프로젝트인 줄 알았다고 제가 자꾸 오래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됐구나 생각을 하셨나봐요. 근데 저는 보통은 프로젝트를 잡으면은 한 달 내로 끝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계절이 걸치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막 갑자기 엄청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걸 꼭 떠야 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잘 다음 프로젝터로 넘어가지는 않는데 얘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맞아가지고 장기간 방치된 비운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하면서 뜨기는 했는데 새로 뜨면서 크로스 체크도 할 겸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할 겸 그리고 이게 처음 써보는 실이고 흔치 않은 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구매해서 쓰시는 실이랑은 게이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체크할 겸 해가지고 두 번째 샘플을 뜨고 있습니다. 이 실이 무게감이 좀 있는데 세탁을 하면 세로 수축이 꽤 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무거우니까 옷으로 만들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그래서 뭔가 게이지 체크하기가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샘플로 뜨고 있는 실은 에어올 한 겹과 그 솜솜뜨개에서 판매하는 모헤어 블렌드 라인의 소라 컬러, 에어울은 우드 컬러고요. 모헤어는 소라 컬러인데 요런 식으로 합사가 됩니다. 이렇게 에어울 우드랑 모헤어 소라랑 합치면 되게 블루 그레이, 라이트 블루 그레이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드 컬러의 베이스에 옐로우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멜란지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합사한 컬러 자체가 저한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땐 너무 즐거워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고요. 오늘 뜨개 수다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뜨고 싶었는데 지금 원래 이 버전에는 어깨에는 경사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쫀득쫀득한 수제비 같은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착 감겨가지고 경사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핏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보통의 울실로 그렇게 하면은 어깨 핏이 제가 이제 작년 11월보다는 조금 발전을 했나 봅니다. 어깨 핏이 너무 뭔가 되게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두 번째 샘플을 하면서 어깨 경사를 추가해서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판에서 어깨에서 코를 주어서 앞판을 떠줘야 되는데 제가 경사를 넣으면서 넥라인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넥라인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고무단이 이만큼이라 그걸 빼면은 네크가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넓은가 싶어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넥라인을 새로 제도를 하려고 잠깐 묵혀두고 있어요. 이게 제가 미리 제도를 하고 떠도 되지만 미리 제도를 하고 뜨면서 제도를 해나가던 어쨌든 한 번쯤은 풀르게 되어 있거든요. 안 풀으면 럭키. 그렇기 때문에 떠가면서 메모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넥라인에 경사를 넣을 때 조금 복잡하게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하면서 뜨기보다는 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뜨려고 이거는 저 혼자 몰래 뜨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치사하니까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두 번째 샘플 뜨고 있고요. 이 물결 무늬를 제가 꼬아뜨기로 바꿔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꼬아뜨기가 되는 경우에는 더 이 물결이 무늬가 세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꼬아뜨기를 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가로폭은 줄어들고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높이는 높아져요. 이렇게 꼬여서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감이 더 진해지거든요. 더 되게 좁고 진하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슴슴한 그런 무늬를 자잘하고 슴슴한 무늬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꼬아뜨기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하니까 무늬가 더 잘 보여서 너무 예쁘네요. 어두운 색으로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만 자잘하게 더 이제 그냥 일반 스웨터처럼 밋밋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무늬가 있기 때문에 마냥 밋밋하지만은 않은 그런 아주 마음에 드는 제 취향의 스웨터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핏은 제가 평소에 선호하는 그런 제도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편한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으려고 편한 스타일로 제도를 했고 멋을 낼 때 입는다기보다는 너무 딱 붙는 옷이나 짧은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자리일 때 안에 셔츠를 받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뜨개수다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새로 캐스트온을 해왔는데요. 콘 모양을 보시면 웃길 거예요. 웃길 건데 이게 제가 한번 프루시오를 했던 콘이라서 이런 백자 모양의 콘으로 뜨고 있고요. 이거는 저의 영혼의 안식처 에어울의 오트밀 컬러. 이거는 바늘 이야기에서 오트밀 컬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산지 오래돼서 컬러명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아마 오트밀 맞을 거예요. 여기를 제가 본다고 이 안에 이름이 쓰여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너무 당황했어. 좋아하는 실인데 색상명 까먹어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암튼 제가 주구장창 뜨고 있는 이거 심지어 200g짜리 콘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로 가디건을 뜨려고 캐스톤을 했고요. 지금 막 캐스톤을 해왔습니다. 같이 뜨면서 수다를 떨어봐요. 요 구도로 뜨는 건 어떨지, 제가 제 방이 뒤에 보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찍지는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너무 부끄럽고 이것도 너무 부끄럽고 이것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켠 김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편집하면서 깜짝 놀란 게 구도가 너무 구린 거예요. 너무 보기 불편한 구도였죠. 죄송하고요. 부디 뜨개를 하시느라 화면은 볼 일이 별로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살짝 뒤로 가서 뜨면서 이게 자꾸 책상에 부딪히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떠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뜨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넥라인 제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 콜을 일단 던져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제도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저한테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이거 부딪히는 소리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가까이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홍차 종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오늘은 아침에 우롱차를 우려 마시고 그러고 나서 차가 또 마시고 싶은데 더 이상 카페인은 마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국화차 시원하게 우려왔고요. 아니, 화요일마다 누가 자꾸 제빙 정지를 누르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빙 정지가 되도록 뭔가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오늘도 저 차를 내려 마시려는데 제빙 정지가 되어 있어서 얼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잔에 얼음이 꽉 차게 한 다음에 뜨거운 차를 그대로 부어서 아이스티로 해먹는데 얼음이 잔에 반도 안 차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차를 가득 붓지 않고 조금만 부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우려왔거든요. 가족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빙 정지를 누르는 건지. 심지어 그거 그냥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누르고 한 3초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의 아이스 라이프를 방해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대해서 좀 알아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롱차를 마시고 왔는데 언니가 선물 받은 티백 세트가 있어요. 오설록 건가? 녹차 세트인데 그게 가향차 6가지에 순수한 차로는 녹차랑 우롱차 이렇게 2가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날짜가 좀 지났어요. 날짜가 좀 지났는데 제가 예전에 집에 날짜가 지난 차를 마시려고 마셔도 되나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차 같은 경우엔 유통기한이 지나도 향에 뭐 변화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마셨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시고 있었는데 그 티백 세트 중에 무슨
막 감귤 녹차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 감귤이겠죠? 제주 감귤 녹차 이런 것도 있고, 뭐 난꽃향이 블렌딩된 그런 녹차도 있고, 일단 베이스는 거의 다 녹차였어요. 그렇게 막 가향차들이 있었는데 가향차도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뜯어봤더니 다 뭔가 눅진눅진하게 티백이 눅눅해진 거예요. 녹차랑 우롱차만 들어있는 거는 뽀송뽀송하고 잘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마시려다가 너무 찜찜해가지고 그건 버렸고요. 아무튼 오래된 차는 향과 맛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마셔도 되지만, 오래됐을 경우에 향이 떨어지고 맛이 이상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티라이프 꿀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녹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 이게 다 같은 잎이래요. 가공 방식이 다른 거고 다 같은 잎에서 나오는 차고요.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그래서 결국 카페인이 가장 높은 건 누구인가? 왜냐면 제가 커피에서 카페인을 줄이려고 차로 갈아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더 카페인이 많은 걸 마시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 요 녹차, 홍차, 보이차, 우롱차를 만드는 그 식물 이름이 학명인데 까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식물이래요. 까멜리아 하니까 이상하게 까렐리아 스웨터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 식물의 잎에서 얻는 차 종류를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더 카페인이 필요한 날이랑 덜 필요한 날이랑 좀 구분해서 마시고 싶어가지고 카페인 함량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녹차가 홍차보다는 카페인 함유량이 낮고요. 그게 카페인 농도가 우리는 물의 온도랑 우리는 시간이랑, 그리고 우릴 때 그 팥에 들어있는 물 양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치만 대세는 녹차가 더 카페인이 적은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롱차가 뭐냐면 여러분, 우롱차는 녹차랑 홍차 중간에 있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녹차는 열로 덮은 그런 차인데, 홍차는 열을 안 쓰고 그냥 짓이겨가지고 산화시킨 게 홍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롱차는 이제 열을 쓰기는 쓰는데 산화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차이고, 맛도 녹차랑 홍차 중간쯤의 느낌이 난다 그러고,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카페인도 그 중간쯤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까멜리아 시넨시스에서 나오는 차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뿐만이 아니라 무슨 백차랑 황차 이런 것도 있대요. 이게 무슨 명태 마냥, 명태, 황태, 동태, 노가리 막 이런 거 마냥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진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왔고요. 그 홍차가 영어로 하면 블랙티잖아요. 근데 보이차가 그 한자로 하면 흑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이름이 혼용되는 게 되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중식집 가면은 나오는 자스민티 있잖아요. 그게 자스민만을 가지고 만든 차가 아니고 녹차 베이스에 자스민 향을 가향해가지고 만든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녹차인 거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내용을 안 다음에는 저 자스민 차도 시켰습니다. 집에서 마시고 싶어서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이름을 헷갈려 하던 다즐링이며 얼그레이며 얼그레이며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이런 거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제가 공부해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세계 3대 홍차가 있대요. 그 3대 홍차가 이제 다즐링이랑 기문이랑 우바 이렇게 있는데 다즐링은 그 인도의 지명이래요. 제가 이쪽에 컨닝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잘라놨지만 가끔 여기를 보는 것 같을 때는 컨닝 페이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정작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뭐냐, 아쌈이 뭐냐, 다즐링이 뭐냐, 얼그레이가 뭐냐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카메라를 갑자기 켰습니다. 그래서 아쌈이랑 다즐링은 인도에 있는 지역명이에요.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역 이름을 붙여서 아쌈, 다즐링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고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말하자면 영국의 아침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아침 그 브런치 메뉴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 사람들이 아침에 주로 마시는 홍차 맛, 그 특정 맛이 있나 봐요. 그 맛이 날 수 있도록 아쌈이랑 뭐였지? 실론이었나? 암튼 걔 몇 가지를 적당히 브랜드마다도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블렌딩 해가지고 된 그런 차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고요. 그래서 다즐링이랑 아쌈은 한 품종으로 한 가지의 찻잎을 가지고 우린 거라고 하면은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여러 가지 곳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종의 차를 블렌딩 해가지고 우린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그레이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아쌈이나 실론 같은 티에다가 베르가못 향을 입힌 거라고 해요. 베르가못이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향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스민 티랑 마찬가지로 자스민 티는 녹차 베이스에 자스민 향을 입힌 거잖아요. 얼그레이 티는 홍차 베이스에 베르가못 향을 입힌 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계 3대 홍차 이야기 쭉 들으러 가보실게요. 다즐링은 인도의 지명이고 원래 중국에서 차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독점으로 하려고 기밀을 유지하고 있었대요. 비밀리에 이제 차를 재배하고 그 다른 데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재배를 하게 된 게 그게 다질링인가 봐요. 다질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게 좋아한다고 했던 홍차 종류인데 그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거기에서 바리스타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샤인머스켓이랑 비슷한 향미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3대 홍차 3가지 중에 저는 다질링밖에 못 먹어봤는데 이 3개 중에 가장 무난한 맛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가장 무난한 향이라 생각이 되고, 우바는 원래 제 실론 티가 우바래요. 실론이 스리랑카에 있는 지역인데 스리랑카가 원래는 커피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다고 해요. 근데 커피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커피 녹병이라고. 그래서 커피 농사가 망해버려가지고 그 대체해서 찾은 게 이제 홍차를 생산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홍차가 이제 세계 3대 홍차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되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론 티로 알고 계시는 티는 우바 티라고 해가지고 무슨 장미향 같은 거랑 같이 맨솔향 같은 게 난다고 하는데 시중에 파는 실론티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났던가? 첨가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맛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우바도 찻잎을 시켜봤고요. 기무는 중국의 고급 차인데 전통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가 봐요.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신홍차가 출세를 해버린 그런 차가 기문차인데요. 기문차는 가장 향이 은은하고 씁쓸한 맛이 나지 않고 되게 동양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마실 때 부담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문차도 찻잎으로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질링, 우바, 기문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게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지 품질이 좋은 그런 다질링이나 뭐 이런 걸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쿠팡에 뜨는 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질러봤고요. 다질링은 마셔봤으니까 다질링을 또 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킬 걸 그랬나 싶긴 하네요. 홍차 사면은 밀크티를 해먹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카페에서 먹는 밀크티는 밀크티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시럽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일했던 카페들 기준으로는 20g에서 30g 사이가 들어가는데 완전 액상과당이잖아요. 그 베이스 시럽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 맛있긴 하겠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우려 마시려고 하고 있고요. 늘림을 안 했네요. 제가 이렇게 푸르고 있으면 같이 카트 하려고 모인 뜨친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언니 푸른다 푸른다 이러고 좋아하더라고요. 저 근데 사실 되게 자주 푸릅니다. 요 소매 뜨면서도 이 소매 한 3번 풀렀거든요. 그리고 저 2번째 샘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도 뜨면서 뭐 한 2번? 3번 풀었어요. 제가 뜨개 고수가 됐다고 느끼는 시점은 그냥 편하게 뜨고 싶은데 그게 만족이 안 될 때랑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푸르는 게 막 초보 때만큼 싫지 않을 때? 싫긴 싫은데 제가 싫어서 어쩌겠어. 풀긴 풀러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무덤덤하게 풀 때 그때 이제 내가 뜨개인으로서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이차. 보이차는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면 발효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녹차는 열로만 해가지고 산화도 발효도 안 되는 거고요. 홍차는 산화시키는 거고 보이차는 발효시키는 건데 이게 그 산화가 되는 그 성분이 열을 받으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녹차는 열로 덮고 나면은 더 이상 산화가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차는 덮지 않는 거고요. 근데 보이차는 열을 먼저 준대요. 그래서 산화는 안 시키고 발효를 시킬 때 요 안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뭐 미생물이나 그런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이차는 홍차보다 더 카페인이 많을까요? 저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뚫어주려면 실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랩을 안 다녀가지고 저 이과생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계속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차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봤던 자료들은 되게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본도 없고 전문 지식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평소에 흥미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저 혼자 생각하고 웃겼던 말인데 니터들한테는 9월부터가 가을인가 봐요. 9월 1일 되자마자 갑자기 땡 가을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여름뜨개 여름실도 다 내려놨고 지금 울실만 주구장창 뜨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직 날씨는 더워. 그쵸, 아직 날씨는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꾸역꾸역 울실을 잡게 되는 게 이 9월이라는 달이 마법의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제 검지랑 약지는 실 아래로 가고 새끼랑 중지는 실 위로 가게 이렇게 잡으면 모헤어를 뜨고 있을 경우에 모헤어를 이렇게 감아 잡게 되면 여기에서 그 모헤어 기모끼리 많이 엉기거든요. 그래서 새끼로 자꾸 이렇게 뜯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샘플을 한창 뜨다가 갑자기 이거를 잡은 거여가지고 두 번째 샘플은 제가 울이랑 모헤어랑 한 겹씩 잡고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불편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그렇게 잡고 실을 그렇게 잡고 뜨개를 했었는데 그게 그 짧은 새에 습관이 돼가지고 무의식 중에 자꾸 실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쳐서 잡으려고 하게 되네요. 지금 잡은 거는 그냥 저의 도피뜨개로 잡은 거고요. 별다른 제도 없이
그냥 레글런 스타일로 간단하게 손 가는 대로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아마 라운드 넥으로 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가디건이 잘 안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가디건을 잘 안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 안에 이너 없이 가디건 단독으로 입고 다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디건이 평면으로 계속 떠줘야 되고 버튼밴드도 떠줘야 되고 근데 또 넥단도 따로 떠줘야 되고 단추구멍도 내줘야 되고 단추도 달아줘야 되고 너무 막 귀찮아가지고 뜨려고 하면은 마음이 잘 안 가는데 막상 떠놓으면은 너무너무 잘 입게 돼가지고 요즘 또 새로 그 가디건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됐거든요. 가디건이 떠놓으면은 진짜 잘 입게 돼가지고 가디건을 또 뜨고 있습니다. 맨날 풀오버만 떴더니 가디건이 필요한데 가디건이 없어. 공감하시는 니터분들 계실까요? 저처럼 그 원통으로 뜨는 거 좋아하고 평면 뜨기 싫어해가지고 가디건 안 뜨시는 분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가디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너용으로도 레이어드용으로도 입을 수 있으려면 대충 3mm 정도가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얇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너처럼도 입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3mm 정도가 딱이랍니다. 제가 괜히 유또3이 아니에요. 유캔또 3mm라는 별명이 제가 있거든요. 맨날 에어울 한 겹 단독으로 3mm 잡고 떠가지고 저한테 그런 별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질감, 이 촉감, 이 리듬감 가장 저의 신체 조건에 잘 맞는 그런 니들 사이즈와 실 두께인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사실 저한테 아주 나쁜 색은 아니지만 아주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예쁘긴 예쁜데 제가 되게 수수해지거든요. 요걸로 뜬 옷을 입으면. 그래서 좀 더 탁기가 잘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컬러 입으면 그냥 툭툭 걸쳤는데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탁기가 잘 받는 분들이 저는 부럽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식집에서 마시는 자스민 티는 마시면 잠이 깨는 느낌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녹차일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스민티 오늘은 화요일인데 지금 시키면 금요일에 온다고 하는데 맞나? 얼른 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중국집 가서 차 많이 마시고 싶은데
그 음식들이 다 되게 기름지고 헤비하잖아요. 거기에 물배까지 차면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항상 맛있다 이러고 한 2잔 정도밖에 못 마시는데 집에 사놓고 먹으면 마음껏 마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이 원래 우리 가족 집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고 가신 차가 있거든요. 한자 막 쓰여 있고 그래서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되게 좋은 보이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거를 마셔봐야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차라서 맘대로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 보이차는 아까 발효차라고 했잖아요. 숙성 기간을 생차는 30년 정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놔둬서 맛없어지는 차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마시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일 한번 마셔봐야겠습니다. 요즘 차 마시는 거 너무 재밌어요. 커피를 못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근데 커피도 안 먹어 버릇하니까 마셨을 때 예전에 중독이었을 때만큼 기쁘지 않아요. 신기하죠? 제가 커피 끊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 전주에 바로 홈카페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확확 바뀌어가지고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 됐는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카페인을 섭취를 해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3잔도 먹고 4잔도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를 한 3-4잔씩 마셨던 거여가지고 커피 머신에서 내려주는 걸로 따지면은 커피 머신은 한 캡슐 넣으면은 그게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제가 대충 6잔에서 8잔 정도 마신 거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너무 들이부어가지고 그 후폭풍이 이렇게 오나 봅니다. 진짜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단 거를 그렇게 먹지 않았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단 거를 카페인처럼 먹었다면 지금쯤 저는 당뇨가 있겠죠? 분명히 당뇨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가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안 간 것 같네요. 제가 짝수년생이라 가지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들이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 받고 있었는데 작년엔 갔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러고 빛나는 새벽님께서 뜸원 컨텐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이 화요일 촬영본을 그렇게 때우면 너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뜸원 컨텐츠는 비정기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약간 지루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코 넘기는 소리라던가 바늘끼리 부딪히는 소리라던가 그런 사부작 소리만 들릴 거라 가지고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10분 안쪽으로 짧게 하고 올려야 될지 아니면 아예 배경음악으로 깔아줄 정도로 한 두세 시간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두세 시간 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의외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행복한 꿈을 꿔보며 한번 포부를 말씀드려 봅니다. 뜸한 컨텐츠를 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산다 해놓고 맨날 안 사는데 진짜로 사겠습니다. 제가 지금 리버 스웨터가 3.5mm 메인이어서 3.5mm를 잡고 있는데 3mm는 되게 오랜만에 잡는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잡으니까 와 3mm 코 진짜 조그맣다. 너무 귀여워요 코들이. 잠깐 보여드릴까? 코들이 이렇게 조그매요. 너무 귀엽죠? 좀 징그러운가? 뜸한 컨텐츠는 하게 된다면 요 편물이 아니라 지금은 급한 리버 스웨터를 가지고 와서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 그러면은 무늬 유출이잖아. 이걸로 그냥 가지고 올게요. 제가 지금 아직도 우비 속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독서 모임 같은 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픈 카톡으로 오픈 채팅으로 독서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독서방이 마음에 드는 그날 읽은 문구를 이렇게 올리면서 뭐 들었던 생각 같은 것도 나누고 그런 방이거든요. 다 같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오늘은 맞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인데 그 책에 들어있는 단편들은요.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뭉클함과 감동과 노스탈지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방에서는 별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책은 꾸준히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단편 하나를 집중력 있게 쭉 읽어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본 편이 관내분실이라는 제목의 단편인데요. 김초엽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SF 기반의 여성사회 중심의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줄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납골당이나 이런 데 시신을 안착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 시냅스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고인이 살아생전했을 법한 행동 패턴을 기억시킨 다음에
데이터로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해가지고 뭐 명문대를 졸업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엄마 아빠도 같이 축하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납골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에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원래 도서관으로 쓰이던 건물이 이제 디지털 책이 너무 성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일부만 박물관이 되고 그 종이책을 꽂아둔 모습이 그냥 박물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다 그 데이터 납골당 같은 그런 공간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분의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가 사라진 게 아니라 검색이 안 되게 인덱스만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라진 엄마한테 사이는 나빴지만 임신 소식을 알려주려고 딸이 찾아갔다가 절망을 하고 이제 그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인이랑 연관이 되게 많은 그런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저랑 관련이 깊은 물건? 뭐 니트 프로 바늘, 3mm 바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수많은 고인들이 니트 프로 바늘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바늘이 아니고 대량 생산되는 바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인이랑 정말 특별히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저 상황에 있었다면 S이신 분들 지금 어이없겠다.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 제 엄마가 관내 분실 상태라면 검색이 안 되는 상태라면 엄마를 검색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공도 그 흐름에서 자기 엄마이기 이전 인생의 엄마에게서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그런 뭉클함이 있어요. 제가 그 단편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되게 기분이 묘했는데 이거는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막 줄줄줄 흐른 건 아니고 한 방울 이렇게 쓱 닦아내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이 여자라면 어느 누가 읽어도 감동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신작이 나오면 또 사서 읽고 싶어요. 주제가 되게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소설 읽으면서 이 리딩이 예열이 됐으니까 슬슬 비문학도 다시 읽고 싶네요. 이걸 완독하고 나면 다시 도서관에 갈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사서 읽어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뭔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책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달까요? 그래서 안 읽어본 새로운 책을 사는 것보다 읽었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사고 싶은 책 그런 것만
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새 책보다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서 읽혔던 그런 공공의 책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도서관, 구립도서관까지 가려면 재수 좋으면 30분 걸리고 재수 나쁘면은 막 50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좀 가기가 복잡해가지고 멀지도 않은데 그만큼 걸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거기를 꾸역꾸역 가는 데에는 제가 새 책보다는 중고 책보다도 공공의 책을 더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저 책을 완독하고 나면 독후감을 꼭 쓸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내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코딱지만큼 자랐네요. 오늘은 이만. 앞판도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모로 급해서 생각보다 조금 일찍 영상을 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도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너무 많은 소음이 들어가질 않았길 바라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